또 오늘 제가 오늘 방안 온도가 지금 21도인데요. 보통 제가 이 식물을 키우는 공간에 오늘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온도를 보일러를 좀 돌렸더니 이 방에도 이제 좀 21도가 되는데, 보통 제가 여기 온도 내릴 때는 16도, 17도에서 20도 미만 되게 해서 이렇게 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식물을 성장시키는 쪽으로가 아니고 좀 튼튼하게 키우는 쪽으로 제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버섯이 이게 13일 날 수확을 한 키트인데, 이제 현재는 이게 이제 안정을 취하는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이 버섯을 이렇게 13일 날 다 땄거든요. 다 딴 후에 이제 이렇게 한 열흘 동안, 10일 동안 이제 물도 안 주고 건조한 곳에서 이제 말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매번마다 시간대마다 요걸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다른 좀 손에 안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에 잡고 뭐 하면서 버섯이 또 나중에 이렇게가 손이 타가지고 또 2회차, 지금 1회차를 재배를 했고, 이게 만약에 정상적일 것 같으면 나오면은 3회차까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재배 시작해가지고 보통 15일 정도만, 2주 만에 수확을 하고, 또 한 열흘 동안 휴면을 시킵니다. 쉬게 만들어가지고 건조한 상태에서 물 안 주고, 그러면 보통 한 25일에서 한 30일. 그러면 이게 키트 한번 가지고 한 달 동안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트 이 두 개가 한 조인데, 신청을 하면은 두 개가 한 조로 해서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 보내주는데, 그 스티로폼 박스가 도착되면은 처음에는 여기가 비늘이가 딱 압축이 돼 있어요. 비늘이가 감겨져 있어요. 이게 톱밥이거든요. 톱밥으로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잘못 충격을 가해진다, 떨어뜨린다 하면은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게 만질 때는 조심해 가지고, 그렇게 물이 말라 있을 때는 잘 안 부서지겠지만, 물이 묵어 있을 때는 잘 퍼석해 가지고 부러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고 할 때 조심해 가지고 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까 13일 날 수확하고, 밑에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13일 날 수확하고 제가 밑에다 이대로 좀 물을 준 상태에서 수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얹어 놨더니 이 밑에가 곰팡이가 피었어요. 수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놓든지 해서 할 때 곰팡이가 피나 안 피나 이게 보면서, 곰팡이가 피면은 여기 아까 요렇게 곰팡이가 피어요. 요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곰팡이 피면은 이게 마르면은 없어지는데, 아직 수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지거든요. 이게 계속 2주 동안을 물을 하루에 5번 정도씩을 스프레이로 물을 뿌렸기 때문에 이제 수분이 잠겨 있다가 밑에 또 특히 밑에 있다 보니까 물이 밑으로 있으면서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곰팡이 나는, 곰팡이가 안 나는 거는 물을 칫솔로 가지고 물 흐르는 곳에 수돗물 주방에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이렇게 칫솔로 가지고 살살 씻으면 잘 씻어져요. 그러면은 건조시키면은 이 곰팡이는 자동 3일대가 없어집니다. 곰팡이 난다고 걱정하시지 말고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수분이 많으면은 집안에 곰팡이 생기듯이 여기도 곰팡이가 발생되면은 칫솔로 씻어버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럼 말렸다가 건조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배 시작될 때는 24시간 이제 물에다가 뭐 처음에 받았는 스티로폼 박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에다가 이게 키트를 눕히거나 뭐 세우든지 해서 이게 키트가 뜨지 않게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서 이제 키트를 24시간 침종해서 건져 가지고 이런 밑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쟁반이라도 밑에 놓든지 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관리를 하면 해놓고 하루에 5회 정도씩을 시간 날 때마다 물을 스프레이로 이런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래서 하루 한 5회 정도만 뿌려주고 나면은 또 한 3, 4일, 길게는 5일 정도 지나면은 버섯이 이렇게 손톱, 새끼 손톱 정도만에 이제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이 키트 하나에 보통 7개에서 8개 정도만 남기고 다 수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3회차, 이게 이제 2회차 이제 만약에 되잖아요. 1회차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재배 때는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수확을 안 해도 되겠죠. 나오는 대로 다 키우면 되겠죠. 세 번째가 마지막이니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7개에서 8개만 남기고 다 소금을 해줘야 된다는 거. 소금을 해주지 않으면 그 한 번으로서 재배가 끝나버려요. 이 키트가 그 다음에 버섯이 나와야 될 버섯이 한꺼번에 다 나왔고 영양분을 다 뽑아내버리기 때문에 2회차, 3회차가 재배가 나오더라도 적게 나오고 아주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꼭 처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깝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특히 작았을 어렸을 때 손톱가 찍을 때 정도만큼 되면은 이렇게 소금을 해줘야 됩니다. 꼭. 그래서 24시간 침종했다가 끈제가 한 4, 5일 만에 소금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키트를 받았을 때는 여기 비너리가 쌓였다 했잖아요. 비너리가 이게 압축이 돼가 있는데, 그러면은 물에서 건져가지고 이틀 정도 지나가지고, 이틀 경과, 건져가 이틀요. 건져가지고 이틀 정도 되면은 이제 버섯이 이렇게 뿅뿅 볼록볼록 튀어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요렇게 버섯이, 요게 지금 말라 있다 보니까 버섯인데,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말라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수분이 맞으면 다 버섯으로 나와요. 요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문방구 칼로, 아까 제가 사용했던 칼로, 요런 칼로, 요게 칼이 날카롭게 잘 들어가잖아요. 조심해가지고. 그래서 위쪽에서 이게 너무 깊이 딱 눌리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비늘을 기리면은 이 키트가 별로 안 다치고 비늘이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럼 비늘을 벗겨 붙어는 이제 물을 하루에 5회 정도씩을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면은 물만 먹고 이것이 자랍니다. 버섯이. 그러면 이 버섯은 특히 지금 어린이들 있는 집에 부모님들은요, 어린이들에게 이게 학습 체험용으로 요즘 유치원서부터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키우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또 아이들이 직접 물을 뿌려주고 하는 학습용으로도 지금 많이들 하거든요. 그럼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한 세트씩을 구매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서대로 한번 너희들 키워봐라 하면은, 농업이잖아요. 이것도 버섯도 키우는 것이 농업인데, 이 아이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농업에 일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그런 소중함, 귀중함도 알고 먹거리의 소중함도 알고 자기가 또 일을 함으로써 일에 대한 가치도 알고 여러 면으로 이게 인성교육이 돼요. 인성교육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부모들이 너희들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 또 남인데 인사하면서 살아라, 평상시에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늘 강조를 한 것이, 그런 것들이 인성교육이잖아요. 인성교육인데 이 버섯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도 인성교육이 된다는 거, 제가 이게 꼭 그런 걸 한번 자신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을 다 커가지고 한 벌써 40대에 육박한데, 한창 이제 한 40대가 다 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산업 일터에서 일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아직도 학업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좋고 중학교도 좋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키워보라고 하면은 정말로 정서적으로도 좋고 집안에 어른들도 좋아요. 어른들은 심신도 달래고 소일거리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를 움직여가지고 심심풀이를 반려식물이 되는 거죠. 반려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물 안에서 키우는 것들은 다 반려식물이잖아요. 이것도 반려식물이 돼가지고 친구가 된다는 거. 친구가 다른 게 있나요? 대화 친구만 친구인 게 아니고 이 버섯을 키우면서 어르신들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은 많이 컸네, 이쁘게 자랐네, 건강하게 자라라 하고 이렇게 무언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대화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어르신들 중에도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족들과 이별을 해가지고 한 분이 아버님이라든지 누구 중에 한 분만 이렇게 생존해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런 걸 가지고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자식들이 효도하는 길이에요. 정말로 좋은 어떤 반려식물이 재배 키트가 된다는 걸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버섯은 자,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 설명서가 이렇게 옵니다.
이 버섯 키트는 대관령에서 이렇게 재배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 재배는 그 저희 네이버 쇼핑 포스푸드 케어에서 지금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잘 떼가지고 그 누구나 보고 손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저희 그 포스푸드 케어 특구 농원 뭐 특구의 세상 사는 이야기, 특구 TV의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그 카카오 스토리, 틱톡, 페이스북 뭐 이렇게 한 5군데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전에 그 파슬리 농업을 하면서 또 각종 채소 농업을 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 이야기들을 비료 사용하는 것 법이라든지 뭐 영양제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담을 해놓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자 제가 오늘 이제 또 방송을 종료할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 종료하기 전에 앞에 텃밭 구경 좀 시켜드리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앉아가지고 아직도요, 뽀글령 파슬리. 이게 파슬리를 심어가지고 파슬리 화분으로 이게 키우고 있는데 여러 개를요. 이걸 지금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문하시면은 요 사이즈 요대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고객님들에게 보내집니다. 이거 지금 겨울철에는 이 파슬리하고 샐러리하고 두 가지 지금 이 채소는 상품으로 판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놓으면은 파슬리의 효능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파슬리는 무궁무진한 그 효능이 있는 비타민 덩어리입니다. 비타민이 많은 그런 채소이기 때문에 뭐 비타민이 좋은 데는 다 알잖아요. 그 성분이. 그래서 일일이 제가 뭐 어디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이 파슬리 농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제만큼 파슬리에 대해 연구를 했던 사람들도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파슬리에 대해 가지고 제가 외국 이 채소들을 가지고 정말 그 외국 문헌들을 뒤져가면서 많은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슬리를 봄부터 2월 달에 제가 이 모종을 키워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건 가을에 이제 뿌리를 캐가지고 그 심한 뿌리를 캐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뿌리를 옮겨 심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뿌리를 옮겨 심은 건데 이거는 모종을 키워가지고 가을에 그 모종을 가지고 심은 겁니다. 이거는 가을에 모종을 키웠는 거 가지고 심었는데 이제 이거는 좀 파슬리고 이거는 좀 오래된 파슬리, 그러니까 뿌리를 가지고 심었는 뿌리가 밑에 구른 것이 심겼어요. 이런 거는 햇 파슬리고, 이게 뽀글령과 이탈리아 파슬리가 있거든요. 이탈리아 파슬리는 고수처럼 생겼어요. 그 고수처럼 생겼기 때문에 향신료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 향신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식용과 먹거리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뽀글령을 심어야 장식용이 되는 거죠. 회집에 가면은 파슬리가 놓여 있잖아요. 회에. 그것이 왜 놓여 있냐면은 그걸 먼저 먹고 그 회를 먹으면은 식중독을 예방한다 해가지고 외국에서부터 그 식중독 예방으로 지금 돼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장식용인 줄 알고 대부분 다 먹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파슬리가 있으면은 물에다가 뭐 살짝 씻어버리든지 그 나온 물에다가 그냥 먹어도 돼요.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전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물에다가 좀 이렇게 헹궈버리고 이걸 꼭 드시고 회를 드셔보세요. 정말로 우리 몸에 비타민이 많은 그런 채소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 여기서 보여드리는 걸 하고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원래 국화꽃인데요. 봄에 지인 집에서 국화 줄기를 두 개를 꺾어 와가지고 이렇게 국화 꺾꽂이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국화 꺾꽂이를 지금 화분 2개를 만들어 놔봤어요. 이걸 다 꺾꽂이를 하려고 해도 이걸 왜 안 자르냐면은 이게 줄기를 다 잘라버리면은 겨울철에 이놈들이 영양을 다 잘라버려요. 여기서 자동으로 지가 말라야 건조를 하면서 영양분이 밑으로 쭉 빠져야만이 뿌리에 영양분이 가가지고 월동을 하고 또 내년 봄 되면은 이제 새싹들을 틔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2개만 일단 이렇게 제가
봄에는 이렇게 잘라도 좀 여러 싹이 많이 올라오는데 자르면 되는데, 가을에 너무 잘라버리면은, 혹시나 이놈들이 겨울에 잘못될까봐 제가 다 안 자르고 2개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6개씩을 심어놔 봤습니다. 이게 뿌리가 현재 내릴지는 겨울에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근데 잎이 이렇게 이렇게 돋아나는 거 보면 뿌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파슬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계량 코스모스인데요. 이게 올 봄부터 가을까지, 얼마 전까지 이게 꽃이 피었습니다. 위에는 키가 크가 제가 방에 들으면서 잘라버렸고, 이게 이제 지난 아파트형 쪽파, 여기 물을 붓는 물구멍, 이 스티로폼에다가 여기 한 60개 구멍을 심어 제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1층, 2층으로 제가 이렇게 심어놓고, 그래서 아파트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쪽파를 지금 했고, 지난해에는 저기다가 대파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겨울에 베어먹고 했습니다. 자, 이 불면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요, 마음이 좀 불안하고 하신 분들은 꼭 양파, 대파, 이런 것들을 내가 생활 공간에다가 꼭 이렇게 놓고 지내보세요. 정말 심신이 좀 이렇게 안정되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불면증을 해가지고 약 한 2, 3년을 정말 몇 년 전에 큰 고생을 했던 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불면증이 혹시나 있을까봐, 올까봐, 잠이 오면은 어떤 자리든지 잠을 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불면증은 없는데요. 불면증은 없는데, 이렇게 옛날에 불면증으로 인해가지고 고생을 했던 터라서, 이렇게 생활 공간에다가, 아까 양파, 그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양파 심은지 이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양파가 이렇게 올라오면 나중에 충실하게 올라오고, 요것도 이제 양파가 올라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상추가 이제 올 9월 달에 심어가지고, 바깥에서 키우다가, 이 바깥에 보이는데 여기 화단이에요. 저거는 이거는 새파란 통은 물통이고, 물통을 바깥에 수도대가 없어가지고 방 안에서 호수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각종 채소들을 키웠습니다. 물을 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추는 한 이틀 전에 수확을 하고, 이게 다 뜯어버려야 되는데, 한번 많이 이제 가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명이 다 했는데, 그래도 버리려다가 일단 놔둬봤습니다. 볼거리도 되고. 요게 예루살렘 옥천행두. 요것도 우리 포스트푸드 케어에서 내내 판매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겨울에 어떤 현상이 오는지, 월동이 되고, 어떻게 이제 휴면을 하는지를 제가 보기 위해가지고, 다른 한 방에는 스테비아하고, 옥천행두하고, 이 오색고추, 이거 하고 3가지가 저 방 하나를 또 이렇게 가득 채워 있습니다. 이게 키아가 내년 봄 되면은 이제 또 바깥에 내가지고 푸르름이 오고 꽃이 피면은 이제 이것도 판매를 하고요. 이렇게 연화목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금전수라는 것도 있고, 이런 청페페도 있고, 행움, 샐러리, 이거는 봄에 심어가지고 아까 샐러리는 제가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이 화분에서 이렇게 또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비아. 이는 설탕 대체 식물이죠. 저는 이거 키가 컸던 걸, 넘어지는 걸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 넘어지게끔 했고, 이후로도 많이 성장을 이렇게 했는 걸, 들르면서 이렇게 위에다 끊어버렸는데, 끊어버리는 걸 이렇게 좀 삭이 나오다가 이제, 이게, 겨울에 어떤 싱싱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놈들도 이제 겨울에 휴면을 해요. 이거 나무, 올라왔던 초는 말라요. 마르고 나면은 이제, 이 영양분이 이제 마르면서 영양분이 밑으로 이제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가 내년 봄에 올라올 흙 속에 이제 삭이 이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 안의 온도가 덥고 이렇게 하면은 봄인 줄 알고 이놈들이 삭이 올라올까봐. 그래서 온도를 제가 20도 미만을 자꾸 하는 원인이 이런 삭들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다 말라요. 건조해가지고 마르는데, 설탕 대체 식물인데, 이건 제가 지금 베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스테비아 설탕 대용으로 음식 차 마실 때 타가지고 설탕 대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양이 좀 많으면은 설탕을 넣거나 아니면은 주정을 95% 주정을 이용해가지고 추출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추출물을 식물에다가 이제 뭐 열매 맺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그 상추라든지 이런 채소에다가 뿌리면은 스테비아 식물이 되는 거죠. 당분이 많이 상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물들은 굳이 당분의 어떤 좋은 것보다 과일들이라든지 토마토 뭐 어떤 이런 것들은 당도가 많으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스테비아 그 과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스테비아를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테비아를 가지고 한번 키워서 스테비아 그 추출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농사를 지어 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이제 다 돼 가는데요. 1시간씩만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계속 시엘로 이산화염소에 돼가지고 다른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생활 공간에 소독하고 뭐 어떤 청소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모두가 이산화염소인데요. 이산화염소인데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쓰고 있는 것, 사용되고 있던 것들이 산소계가 아니고 염소계를 가지고 제품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계는 아주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계는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 식수 소독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제가 이 CLO2 이산화염소 어떤 것이 이것이 EU에서 수입한 건데 알약으로 되어 있어요. 정으로. 근데 정으로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한정 가지고 물량이 그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에 농업용 소독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 한정 가지고 물 1톤에서 2톤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수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더 많이 늘려야 돼. 식수는 막 5톤에 사용한다든지 10톤에 사용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이제 맞추면 되는데 이 작은 20g 하나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이게 물탱크나 어떤 소독으로 살균으로 사용했을 때 그 탱크 속에 있던 잠재되어 있던 병영균을 약 80% 이상을 사멸시킨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우리나라 식품 원료로도 쓰기도 하고 이 제품이 산소계 꼭 염소계가 아닙니다. 산소계입니다. 염소계는 농업용으로 사용해서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산소계를 물로 되어 있는 거든지 정으로 되어 있는 거든지 산소계로 되어 있는 이산화염소를 가지고 활용을 한번 잘 해보세요. 제가 이 이산화염소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시간 때 제가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반려식물 키우기. 이게 송이맛 나고 학습 체험 줄기는 송이맛 나고요. 갓은 표고버섯 맛이 나는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합니다. 이 버섯이.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 퍼스푸드 케어에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보시고 맞는 것들이 있으면 구매를 하셔가 여러분들 한번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세요. 아유. 화면이 잠시 정지됐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가 마무리되시기 바라고요. 늘 건강을 최대한 건강지키기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송 종료합니다.